알고리즘으로 사람들을 추천받는 건가요? 일단 코로나를 지나면서 진짜 많이 바뀌어가지고 기회가 많이 줄어들어서 어디서 만나지? 사람을 어디서 만나야 될지 만날 사람이 없다? 어릴 때는 몰랐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뭐 인맥풀도 좁아지고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사람을 요즘 만나면서 만날 곳을 마땅히 찾지 못하는 느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대학생 때는 좀 젊은 혈기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입장벽이 좀 낮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 생각을 하면은 서로 자기 살기에 바쁜데 원래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좋아했는데 좀 하는 일이 많고 바쁘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높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유가 없지 않나. 뭐 야외 활동들을 하지를 않으면 만날 일이 많이 없는 것 같긴 해요. 연인으로서 괜찮은 사람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하니까 연애를 시작할 때는 순간적인 감정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속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에 부딪히면서 오랫동안 이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만남이든 간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을 잘 알아볼 시간이 없고 손해를 잘 안 보려고, 그리고 나 자신을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많이 심해진 것 같다는 조금 지치긴 하는 것 같아요. 언제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하고 이제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왜 연애를 할 수 없는가. 성격 같은 게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괜히 시작을 했다가 뭐 상처를 주진 않을까.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도 연애를 할 수 있다면은 어떤 사람이랑 만나야 될까가 요즘 고민인 것 같아요. 데이터가 중요하다 말하고 있는 세상.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분석되어 상품을 추천받고 관심 있을 컨텐츠도 알고리즘으로 추천받는다. 기업들은 데이터 기술의 혁신을 통해 진화하고 성장하는데 나도 내 자신을 데이터화해 볼 순 없을까?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데이터로 추천받아 본다면? MBTI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ISTP. ENFP입니다. ENFP 3년 연속 INFP였다가 올해 ISFP요. 왜 바뀌었어요? 현생에 찌들어서 저 ENFJ.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ESFJ. ESTP. 좀 소문이 안 좋아가지고 잠깐, MBTI 유형? 그게 왜 궁금하지? 많이들 물어보긴 하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는 편입니다. 처음 만난 자리나 처음 만난 사람이랑 그 사람의 성향이나 어느 정도 성격 참고용으로 저를 설명할 수 있고 상대방을 설명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관심이 점점 갔던 것 같아요. 저에 대한 게 되게 잘 맞아서 어떤 걸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 사람 성격 생각해보니까 좀 맞는 것 같다 이런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유추할 수 있어서 이렇게 알아가고 싶다고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왜 그럴까 할 때 MBTI를 보면은 잘 이해할 수 있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원래는 관심이 없었다가 계속 접하게 되니까 그 주변 사람들 특징이랑 이런 것도 또 맞춰보니까 또 잘 맞아서 어쩌면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더 좋은 관계를 위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상대방은 나와 잘 맞는지 끊임없이 궁금해하는 거 아닐까? 생각해보면 우리의 기쁨과 슬픔,
인생의 희노애락이 사람 그리고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닐까? 다만 그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도 사랑. 나에게 사랑이란 사랑이란 타이밍이다. 원동력이죠. 서로의 모습이 어떻든 웃어주고 좋아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의 상한선 하한선이 둘 다 커지는 시작과 끝. 얻기 위해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 희생의 긍정적인 부분. 인간 관계 중 맺을 수 있는 가장 강한 관계? 공허함, 채울 듯 채워지지 않는 퍼즐 한 조각 같은, 언젠간 채워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귀찮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편인데 그런 저마저도 움직이게 하는 것?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았나. 삶을 좀 윤택하게 해주는? 있으면 참 좋지. 있으면 좋은 거.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삶의 요소다. 사랑은 나에게 얼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꽤 비중이 큰 것 같아요. 내적으로도 안정이 많이 되고 일도 잘 되고 그래가지고. 저는 제 가치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무의미한 인생. 가장 이제 오래 내 옆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연인이니까 좀 인생에 있어서 좀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서 못 살 만큼은 아니지만 삶을 풍요로워지게 하는 데에는 필수적이다. 없어도 살 순 있지만 근데 없으면 좀 삶에 생기가 없는 느낌? 지금 생기가 좀 떨어지셨나요? 네. 예전에는 불과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진 않았는데 최근에 조금 한 살 한 살 나이 먹어가니까 정말 생각보다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구나.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고민, 사랑. 사전 영상을 제작하기 전에 구독자분께 설문을 요청하였고 다음과 같은 답변이 나왔다. 여자친구랑 그냥 벤치에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이 순간이 지금 멈췄으면 좋겠다. 같이 보내는 시간 자체가 그냥 행복하거나 그 순간순간들이 그냥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장난을 쳐도 막 웃어주고. 사랑을 하면은 시간이 빨리 가더라고요. 하루가 항상 되게 바쁘더라고요. 베스트 프렌드가 생긴다는 거. 감정,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1순위로 저를 먼저 생각해주고 내가 그 사람 마음속에서 우선시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지할 때, 서로의 단점들이 보완될 때가 가장 좋았고, 내가 막 우울에 빠져 있을 때도 그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그냥 건져지는 느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랑은 뭘 해도 재밌다는 거. 그것도 몇 배로 재밌다고 느껴집니다. 지난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 연애를 하고 싶고 사랑을 하고 싶은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문제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마땅한 상대가 없다는 것. 학교를 졸업하며 자연스럽고 활발한 만남의 장은 줄어들고 우리는 여전히 사랑을 원하지만 치열한 경쟁 속 사회생활은 점점 더 바빠지며 여유가 없어진다. 만남도 연애도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는 없을까? 그렇게 만남의 결을 바꿔보고자 도전을 시작한 것이 바로 러브 알고리즘 프로젝트다. 예고편 봤을 때 이게 뭐지? 신선했어. 유튜브 컨텐츠에선 잘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재밌어 보여서 유튜브나 구글에서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그 사람한테 맞는 거 추천해준다라는 컨셉을 적용시켰다는 게 좋은 프로젝트를 만드시고 계시는구나. 그래도 여러 사람 겪어본 유튜버 채널이 만드는 거다 보니까 좀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좀 대표적이잖아요. 이런 게 왜 내 알고리즘에 뜨지? 근데 막상 들어가서 보다 보면 내가 그걸 막 계속 보고 있고 사람을 만난다는 거에 접목을 시키는다는 게 좀 신기하고 신선했다.
같습니다. MBTI랑 비슷하다고 생각해가지고 흥미로웠고 사실 어떻게 보면 MBTI와 연관성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성격은 어떻고 좋아하는 건 뭐고 약간 이런 거를 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고 시간이 절약 그걸 데이터화해서 본인이 좀 더 원하는 연인 가깝게 찾을 수 있다 생각해서 취지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나 그런 연애에 대한 걸 데이터화 한다는 게 되게 흥미로웠고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제가 이과라서 좀 감성적인 것보단 데이터를 좀 더 믿긴 하거든요. 당연히 프로젝트의 과정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되지만 무엇보다 시작을 하는 게 정말 의미 있지 않을까? 처음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도전을 통해 발전 가능성을 볼 수 있다면 러브 알고리즘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솔루션으로 점점 더 진화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시작된 첫걸음. 나와 잘 맞는 사람이란? 제가 느꼈던 잘 맞는 사람은 굳이 뭔가 이해하려는 노력이 들지 않아도 모든 게 이해되는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대화가 잘 되는? 지금까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서로가 많이 안 맞을 텐데 이런 것들을 대화로 인해서 잘 풀 수 있는 같이 있어도 같이 있을 때 편하고 같이 있기만 해도 편안한 거? 편한 사람이요. 뭘 해도 어색한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안 해도 편한 사람 있잖아요. 잘 맞는다는 거는 이 사고방식이 비슷한 것, 이 사고방식이 비슷해야 연인 관계를 지속하는데 좀 더 걸림돌이 적을 것 같아요. 생각이 비슷할수록 잘 맞다고 저는 느끼고 상호 보완적인 사람이요. 서로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잘 지낼 수 있는 가치관이랑 취향이 잘 맞는 사람. 누가 봐도 결이 맞는 사람. 제가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성향이 비슷해야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가장 큰 키워드로 정리하자면 유사성. 외부 자료를 통해서도 비슷한 사람일수록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결혼을 해서도 부부 생활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그래서 먼저 이 유사성에 집중해 보기로 했다. 러브 알고리즘 질문지를 개발해 보기로 했고 이 질문지를 통해 연애 성향을 데이터화하고 결이 비슷한 사람을 찾아보는 것. 또한 사전조사를 통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중요시되는 5가지 키워드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가치관, 성격, 라이프 스타일, 대화 코드, 그리고 외모. 정말 중요하죠.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가치관. 대부분 비슷해야 한다. 그래야 싸울 일이 적다. 동일했으면 좋겠지. 맞아야 대화할 때도 부딪힘이 적고 다툴 일도 적고. 다른 갈등들은 단발적이고 쉽게 봉합될 수 있는 갈등들인 것 같아요. 근데 임팩트가 큰 갈등들은 다 가치관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사실 같이 뭔가를 하기 참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하는 게 다르면 결국 가는 방향도 많이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제가 여자친이 있다고 하면 뭐든 다 안 된다. 이런 예시. 그러니까 서로 너무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 이성 관계나 연락 문제 많이 부딪히면은 서로 힘들고 아무리 바꿔달라 얘기를 해도 바뀌지 않는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살아온 환경에 의해서 가치관이 형성이 보통 되는데 그런 가치관이 비슷하다 보면 또 앞으로 그려가는 미래에 대해서도 비슷한 면이 많을 것 같아서 오래 만나는 데는 가치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있었던 일을 말해도 되나요? 지금도 우린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타입이었고 저는 좀 열심히 살고 위로 올라가야지 우린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타입이었는데 근데 그 둘이 만나니까 저는 그 사람을 안주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 사람은 저를 좀 숨막히게 산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치관이 잘 맞아야 오래 만날 수 있지 않나. 각 항목에 따른 사람들의 답변 요약본은 번외 영상으로 참고해 보실 수 있게 업로드해 두겠습니다. 질문지를 개발하는 데 있어 가장 크게 중점을 둔 점은 구체성과 가중치이다. 예를 들자면 연인 사이에 가장 많이 다투는 이유 중 하나인 연락 문제. 연애에 있어 연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위해선 단순히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형태의 답변만으로는 구분력이 떨어진다 판단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시도해보고자 하는 것은 연락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들, 해당 질문들로 유추해볼 수 있는 연애 가치관과 스타일을 확인해보고 7단계의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개별 가중치도 확인이 가능하게 하였다. 또 이 가중치는 같은 질문도 누군가에겐 상관없다, 중요하다, 판단되는 요소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질문별 중요도까지 파악해볼 수 있게 구성해보려 한다.
저는 일단 너무 재밌었고 근데 저는 재밌을 것 같아요. 정말 실제 연애 생활에서 좀 디테일한 그런 설문을 해서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랑 맞춰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프로젝트만 봤을 때는 꽤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아예 처음부터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맞춰간다는 건 전 처음 들었어서 잘만 만들어지면은 차별성 있는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근데 기질은 변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상적이고 짧은 질문에 대해서 좀 불친절하다고 생각하긴 해요. 이 문항은 무슨 소리야? 하면서 그냥 아무거나 체크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보긴 봤었거든요. 대부분은 그냥 질문한 다음에 그냥 그대로 수용을 하잖아요. 가중치를 반영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저 사람마다 나는 이거 별로 상관없는데 하고 아무거나 끊는 사람들도 있을 거니까. 실질적으로 연애할 때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설문을 해서 결이 맞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MBTI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성격 부분은 다른 항목들과는 달리 유사성과 조금 차이를 둬야 할 것 같았다. 성격은 달라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성격이 맞을 경우 서로를 훨씬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다고. 정반대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사람. 결국에 성격은 사람이 다 다르다 보니까 가치관이 맞으면 성격이 조금 다르더라도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격 자체는 사실 이제 사람 자체가 살면서 어느 정도 세게 자리 잡힌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성격은 좀 바꾸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배려하면서 보완해야 되지 않나. 그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끌릴 때 성격이 어떤 사람이 조용한 사람이라면 밝은 사람이 끌릴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조용한 사람끼리 만나서 연애가 잘 안 된다고 생각도 안 해서요. 그 사람의 성격을 바꾸는데 제가 노력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잘 맞는 사람을 맨 처음에 찾고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성격은 조금 안 맞아도 맞춰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성격은 정반대인 사람도 분명히 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했던 부분과 다른 모습에 나와는 다른 사람이다 하고 끌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분분하여 전공자들과 가장 많이 논의한 성격. 질문지 제작 및 분석 과정에서 상호 보완의 여지를 열어둘 필요성을 느꼈고 전공자의 도움을 받아 성격 유형을 조금 더 세분화하기로 결정했다. 그 MBTI 얘기에 덧붙이자면 4가지 알파벳이 있잖아요. 그 알파벳 중에 본인한테 제일 중요한 게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I긴 하지만 I랑 E랑 별로 차이가 안 나서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저한테. 근데 저는 N이 99 나오는 사람이라서 S가 99 나오는 사람이랑 좀 힘들거든요. 미래의 날짜기. 영상 메시지. 저 같은 남자가 사귀어보면 편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맞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안 싸우고 싶습니다. 건전하게 잘 살고 있으렴. 사랑해 자기야. 고생이 많다. 많이 고생을 좀 하겠지만 좀 맞춰 나가면서 연애를 한번 해보자. 연애를 열심히 하되 개개인을 챙기자.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해. 잘 부탁해요. 저 이제 진짜 연애 잘해보고 싶거든요. 행복하게 잘 살고 싶다. 얼른 와라.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게 제 꿈이고 그 꿈을 꼭 이뤄서 확신을 줄 테니까 미래 봅시다. 함께 이 인생 같이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격은 달라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에 성격은 사람이 다 다르다 보니까 성격은 좀 바꾸기 힘든 것 같아요. 좀 배려하면서 보완해야 되지 않나. 성격은 조금 안 맞아도 맞춰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반대인 사람도 분명히 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MBTI 얘기에 덧붙이자면 4가지 알파벳이 있잖아요. 본인한테 제일 중요한 게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I긴 하지만 I랑 E랑 별로 차이가 안 나서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저한테. 근데 저는 N이 99 나오는 사람이라서 S가 99 나오는 사람이랑 좀 힘들거든요. 성격과 관련해서는 처음 MBTI 유형을 적용하고자 했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한 것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I 성향이 비교적 높게 나온 사람과 낮게 나온 사람에 대한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똑같은 I 성향을 가진 사람 중에서도 상대방의 이 성향적 행동에 대해 호불호가 다를 수 있듯이 상호 보완의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다.
그리고 실제 MBTI와 연애 MBTI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연애 MBTI와 내가 바라는 이상형 MBTI를 측정 가능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연애 상황을 구체화한 현실성, 가중치가 적용된 개별성, 연애 MBTI와 이상형 MBTI 적용. 이렇게 러브 알고리즘 베타 테스트를 완성하게 되었다. 다양한 피드백과 결과의 유효성 판단을 위해 2차례의 모집단 사전 테스트를 거쳤고 잠시만요. 그럼 외모는 중요하지 않은가요? 첫인상에서 외모가 되게 중요한데 그 뒤는 사실 외모가 그렇게 크게 중요할까? 연애 단계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엔 사실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아예 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전 큰 비중을 두고 있잖아요. 또 제가 누구 외모를 지적할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외모는 거의 60% 정도. 중간 이상인 거네요. 그쵸, 중간 이상. 한 중간?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 주변 사람들은 너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자주 들으세요? 네. 안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첫인상에 결정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외적인 부분이 좀 크잖아요. 처음 보는 게 이제 외모니까. 딱 1차 시험만큼 1차를 못 넘으면 2차를 절대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1차가 막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1차를 어느 정도 잘 보면은 2차 때 약간 보너스가 되기도 하잖아요. 딱 그 정도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내가 외모를 너무 많이 봤구나. 호감형이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것 같고 예쁜 여자를 좀 좋아합니다. 그렇게 잘생기지 않아도 저의 스타일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모보다는 매력이 중요합니다. 매력. 보편적인 미인상, 미남상은 뚜렷하게 당연히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딱 봐도 매력을 발산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외모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외모도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외모를 우선순위로 두고 사람을 판단하기에는 우리 프로젝트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 같다. 외모도 다른 4가지 요소와 동등하게 하나의 요소로 두고 마지막에 외모를 확인해보고 만남 여부를 결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공식 베타 테스트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3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챕터 1 영상은 러브 알고리즘의 도전 배경과 과정을 말씀드렸고 해당 영상 업로드와 함께 러브 알고리즘 베타 테스트는 오픈이 되었습니다. 베타 테스트 참여 방법은 질문지에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은 내 연애 MBTI와 이상형 MBTI 확인이 가능합니다. 솔로이신 분들은 러브 알고리즘을 통해 가장 잘 맞는 커플로 선정이 되시면 개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진행될 챕터 2 영상에서는 실제 만남에 대한 결과를 담을 예정입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랑뿐만 아니라 나에 대해서도 더 알아가는 좋은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